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공부 또 이번 주 이제 두 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어, 월요일 날 우리가 70번에서부터 74번까지 공부를 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70번은 어떤 거 생각하라고 그러셨죠? 노인, 70대 노인 청춘. 네, 70대 노인, 70대 청춘. 근데 그 70대 노인이라는 게 어디에서 연유가 됐다고 했어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네, 그렇죠. 이분은 제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해밍웨이 그 작가가 쓴 그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이제 그걸 얻어서 여기 이제 70대 노인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그 노인과 바다의 그 주인공인 그 노인, 뭐 음, 지금 그냥 노인이라고 하죠. 이 노인의 이름이 뭐였었죠? 산디아고, 아니, 산티아고라고 했죠. 산티아고. 산티아고. 산티아고였는데 또 산티아고를 얘기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화개장터, 하동, 조영남. 아니죠. 아니, 산티아고. 칠레의 수도 그렇죠. 예, 산티아고. 예, 맞아요. 칠레의 수도가 바로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 음, 그런데 그 칠레 수도의 이름과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노인이에요. 그, 저기, 음.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이 산티아고. 그래서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은 친일파. 친일파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꼭 음, 그 제가 말씀드리면서 친일파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화개장터. 네네, 화개장터 얘기를 했었죠. 음, 화개장터는 그 경상남도 하동과 전라남도 구례를 예. 이렇게 경계로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화개장터에 그 장이 열리면 구례에 있는 사람들도 좀 거기 가갖고 이렇게 이제 장도 보고 교류를 하나 봐요. 그래서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굉장히 그 지방색이 강하잖아요. 서로 호불호가. 네. 그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도 그 지역 감정이 이제 남아있어갖고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통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화개장터가. 그래서 이제 그 화개장터 노래 또 부른 또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조영남. 네, 조영남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71번에 대한 거, 친일파에 대한 거,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찌다 이제 또 조영남이 친일파 아니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 친일파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북에서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가상의 스토리니까 기억하실 때 도움받기 위한 거지, 조영남이 친일파는 아니다. 이거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영남이 듣게 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2번은 칠레. 칠레, 칠리. 칠레. 예, 칠리 소스. 7일2니까, 네. 칠리. 그래서 칠리 소스 조금 더 나아가서 칠레하고도 연상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72번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0에서부터 99번까지 공부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것이 더 발전이 되면 172번, 272번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예. 기본이 되는 0에서부터 99번까지 배우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하고 있는 거는 70번대예요. 그래서 네. 70에서부터 79번까지인데 이 70에서부터 79번까지는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 강남 지역의 그 영등포구에 해당이 돼요. 영등포구. 그래서 영등포구가 이제 10개로 유명한 곳을 선정해갖고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72번은 그 영등포구에서 어디냐면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칠레라는 나라를 연상하면은 조금 생각이 나실 것 같기도 한데 음, 72번이 국회의사당. 네, 강서구. 맞습니다. 예. 국회의사당이에요. 그래서 72번이 국회의사당인데 국회의사당에 그 칠레 대사관 뭐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칠레 뭐 사절단들이 와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점심 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 칠리 소스를 뿌린 뭐 함박스테이크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교류한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같이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72번은 그 국회의사당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은
벤츠 73이라고 해서 73에 대한 부채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다겠죠. 이 기업법 만드셨던 그 신동원 대표라는 분이 그 궁리를 하다 안 돼서 이제 찾다 보니까 벤츠 73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근데 벤츠 73은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더 이상 이보다 좋을 수 있는 차가 없다. 아주 그 최고의 차다. 그러니까 마지막 차다, 그런 얘기죠. 중국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차로 이제 명명을 했다고 해요. 벤츠 73이. 벤츠는 그 뭐야, 고급 승용차의 그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벤츠 73 얘기하면서 벤츠 브랜드의 앞에 보면 그 세 개의 별을 나타내는 그 마크가 있죠. 네. 그 아주 상징적인데,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게? 하늘, 땅, 바다. 네, 그렇죠.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서, 그러니까 세 부문에서 단연 최고를 가리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한대요. 그 삼각형의 별이. 자, 그래서 벤츠 73 얘기를 했고요. 벤츠 73, 그 73번은 서울의 영등포구에 어디에 있냐면 KBS 방송국이 여기 해당이 돼요.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더 자세히 아시게 될 테지만, 그 다음에 74번은 74해서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 기억하기는 좋은데 이게 뭐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기억에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74 하면은 철사, 철조망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것이 더 훨씬 기억하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잠깐 이제 보면서 막 딴 길로 갔었는데, 어쨌든 그 서울에 그 74번, 여기는 어디냐면 선유도 공원이라고 했어요. 그 양화대교하고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 신선들이 노는 공원이다. 신선 선자에다가 놀 유자를 썼어요. 그래서 신선이 이제 놀았던 아주 그런 좋은 공원이라는 뜻으로 선유도 공원인데, 이 선유도 공원에 막 그렇게 경치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막 많이 오고 해갖고 자연 훼손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호하느라고 거기다가 철조망을 친 거예요. 선유도 공원에. 그래서 선유도 공원을 74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기억하기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럼 오늘은 이 5개를 볼 거예요. 어, 여기에 얽혀있는 스토리가 많지는 않아서 그냥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 5가 돼 있고, 앞에 이제 7자로 시작되는 그 대열이니까 75번이죠. 7, 5 하니까 발음이 치료하고 좀 비슷하죠. 치료. 네. 예. 치료, 치료. 이렇게 조금 이제 불리면 치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치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첼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첼로도 어떻게 발음하다 보면은 좀 비슷하죠. 치- 네. 음.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네.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그래서 이게 네. 좀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 서울에 가면은 당산역이 있어요. 영등포구 당산역이 있는데, 당산역이 바로 여기 75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당산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뭐 치료를 했다, 뭐 첼로 연주를 듣고 치료를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75번에 대한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 75번은, 대전 같은 경우는 몇 번일까요? 75번을 연결하면? 대전 충남에서 75번. 800단인데 그렇죠. 800하고 네. 어떻게 돼요? 875번이죠. 그렇죠. 875번. 875번이죠. 예. 875번이 어디냐면, 875번. 예, 대전이 870번부터 시작해요. 개족산 해갖고. 네. 근데 875번은 우리 대전에서 이런 치료하고 관계되어 있는 데가 어딜까요? 우리가 사는 데하고 아주 가까워요. 우리가 사는 데예요. 선병원? 유성 선병원? 어? 썬병원이네, 썬병원. 선병원? 썬병원. 아니, 그럼 병원이고, 병원. 병원은 직접적인 그런데, 병원 아닌 곳에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한다고 하면, 보건소? 보건소?
그렇게 요양병원? 연결하시지 말고, 이제 아니요. 보건소나 병원은 당연히 치료하는 곳이죠. 마사지? 그런데 간접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 요양병원. 아니, 요양병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온천역이에요, 온천역. 온천요. 예, 예. 유선은 온천에 가면은 조격하죠, 조격. 네. 온천 네. 축제 할 때 막 중앙에 네. 축제 거리 거기에 보면은 그 온천에서 나온 물 가지고 사람들한테 서비스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 발 담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온천은 유성온천뿐만 조격- 아니라 전국에도 조격하는 많이 거. 있지만 그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조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유성에 바로 온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성 온천이 바로 875번이에요. 875. 그렇게 기억하시면 하나를 또 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서울 당산역 기억하는 것보다 좀 더 쉽지 않아요? 맞아요. 더 예, 쉽지. 당산역은 뭐 우리가 거기 살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이 기억법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냥 스토리를 엮어서 만든 것이고 우리 유성온천은 실제 거기서 온천욕을 해서 피부병 같은 거 치료도 하고 하니까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76이에요. 76. 76하고 여기는 철렵이라고 했는데 철렵하고 76하고 어때요? 발음이? 조금은 연관은 있죠? 틀려? 있다고 해야 돼요. 예. 여기서는 딱 정확하게 그거랑 맞는 거가 아니라 비스무리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같이 유치해서 하셔야 돼요. 그게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이 번호를 만들고 장소를 만들었던 그 의미가 있어요. 처음 맞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가서 그거를 자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76은 사실은 발음상으로는 좀 정확하게 일치는 안 되지만 철렵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철렵은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그림 보면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물이 서 있어요. 예, 뭔가 막 물고기가 있는 그런 모양이죠. 이렇게 네. 여름에 저기 강이나 이런 데 가서 물고기 같은 거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그 놀이들을 철렵이라고 한대요. 철렵.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렵이 이제 그런 거이고 옆에 또 써 있는 게 지금 체육관이라고 써 있죠. 네. 체육도 76하고 조금 비슷하죠? 네. 예, 예, 그렇다고 해주셔야 돼요. 육자가 들어갔어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체육관에 체육관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체육대학 학생들이 철렵을 간 거예요. 이렇게 냇가에. 그래서 저기 뭘 하고 있는 물고기 잡이는 뭐 놀이를 하고 있거나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76 하면은 철렵과 체육관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스토리를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7월 7석. 견우와 친구. 77이죠, 77. 네. 여기 7하고 하니까 7월 7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그냥 인식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워낙 7월 7석에 대한 건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77번은 7월 7석이다 그래갖고 견우와 증녀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날이죠, 저녁에. 그래서 이때 만날 때 뭐 비가 많이 왔던가? 여름에.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늘에서 견우하고 직녀가 있었는데 견우는 소를 아주 잘 부리는 그 남자예요. 그리고 직녀는 이 직물을 잘 짜는 그러니까 배를 잘 짜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두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막 일에만 몰두한 거예요. 아주 굉장히 그 일 중독자야, 둘 다. 견우도 그렇고 직녀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겠다.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오로지 일만 하고 있는 걸 보고 이 두 사람을 같이 이제 맺어주겠다 생각하고 옥황상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맺혀주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둘이 만나고서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둘만의 사랑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얘네들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견우하고 직녀를 완전히 양쪽으로 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게 되었다 하는 건데, 그래서 77번 하면은 7월 7석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데 동에서부터 서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이 둘이 이제 만나게끔 뭐가 그 역할을 했냐면 까마귀하고 까치가 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까마귀하고 까치가 다리를 만들어서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7월 칠석 하면은 또 떠오르는 단어가 뭐 있어요? 까마귀 같이. 응?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까마귀 같이. 까마귀같이. 까마귀하고 까치가 다리를 만들어줬다겠죠. 네. 예, 그거를 풀어서 세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오작교. 까마귀, 까치, 다리 오작교. 얘들 세자로. 오작교. 맞았어요. 오작교예요. 누구예요? 조미 선생님이에요? 네. 네, 잘하셨어요. 오작교예요. 오작교를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어서 이제 놓으면 견우하고 직녀가 서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작교를 만드느라고 까마귀하고 까치가 머리가 다 머리가. 벗겨졌대요. 음. 무슨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런 스토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서울에서는 77번이 어딜까요? 서울의 다 77.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77번은 서울의 70번들은 지금 영등포구에 해당이 된다겠죠. 네. 예, 그래서 영등포구에 있는 것 중에 한 건물인데 그 증권거래소예요. 증권거래소. 그러니까 여의도. 여의도 증권거래소인데 견우하고 직녀가 7월 7석날 만나갖고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을 갖다가 막 그 뭐라 투자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전에서는 77번이 어딜까요? 정확하게 번호를 얘기하면 몇 번이죠? 877번. 네네, 877번. 예, 저기, 라이락 선생님, 너무 훌륭해요. 자, 877번인데 얘는 어디냐면,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해천대학 아세요? 해천대학? 네. 알아요. 해천대학에 보면 큰 종이 있어요. 네. 그 종탑이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제일 큰 종이래요. 종탑이래요. 카리용 종이라고. 응? 카리용. 카리용종이라고 한번 인터넷에 쳐보세요. 거기 보면 그 해천대학의 그 교문이라고 할까? 하여튼 거기에 들어 있는 그 탑 네. 모양이 나와요. 바로 네. 그게 우리 세계에서 제일 대전에서 커? 그 877번이 바로 그 장소예요. 77번. 그러니까 그 카리용종을 치기 위해서 음. 견우하고 직녀가 만난 거야. 이탈리. 음. 7월 7석날 빨간 종치러 거기로 온 거예요. 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잘 기억되시겠죠? 자, 네. 그 다음에 78번. 78이에요. 78인데 이게 조금 얘도 발음이 딱 일치하진 않아요. 그런데 7.8기다 여기다 썼지만 이것도 좀 약간 정신적인 그런 거라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7788 뭐 이렇게 한다면 좀 비스무리하죠. 78. 예, 그래서 기차를 연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기차. 또 칠판도 좋아요. 여기 쓰진 않았는데 칠천, 칠판. 칠판도 칠팔을 좀 비슷하죠, 발음이. 네. 네. 그래서 같이 연상하시면 돼요. 78, 78. 꼭 기차도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저기인가? 저희보다 조금 저기 한 애들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라는 거 많이 그 네. 유행했었죠. 그래서 여기 7, 8 하면은 은하철도 999까지 연상해서 같이 해두시면 스토리 만들기가 더 좋아요. 그 대전에는 이 78번이 어디냐면 878번이 뿌리공원이에요. 뿌리공원에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그 자기 조상들의 것들이 다 있죠. 자기 네. 자기 그 성씨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네. 칠판에 크게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조상들이 칠판에 크게 걸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9번이요. 79니까 79죠. 그래서 79는 여기 이것도 또 이제 이 기억법을 개발한 그 신동원 대표라는 분이 막 찾아다니다가 그 79 떡볶이라는 브랜드를 찾았대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이거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한번 찾아보느라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실제 79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난번에 이런 브랜드로 하나 또 말씀드린 게 뭐 있었죠? 먹는 저기 뭐야 그 피자. 떡볶 아니 저기 피자. 피자 맞아요. 고고고 피자. 피자
무슨 오구 피자? 오구 피자. 예. 무슨 피자? 오구 맛있어서 오고 뭐 먹고 아, 싶어서 그거는 이제 그 맛있어. 저기 카페 이름이고 실제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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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피자. 네, 그러니까 오구 한 번만 써야 돼요. 오구 쌀 피자예요. 오구 피자. 아, 오구 피자. 오구 쌀 피자. 응, 응, 그죠. 그랬을 때 오구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59번을 기억할 때는 오구 쌀 피자를 오구 기억하시면 피자. 되고요. 예. 그리고 79번은 칠구 떡볶이를 칠구 기억하시면 돼요. 떡볶이. 칠구 떡볶이를 기억하시는데 이 칠구가 칠하고 구 말 되죠. 칠구. 네. 이건 네. 발음이 같죠. 그런데 좀 비스무리한 거 같이 기억해 주면 돼요. 친구랑 축구를 하다가 저기 칠구를 먹었다? 떡볶이를 먹었다. 떡볶이를 먹었다. 이러면 이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친구. 친구랑 만나갖고 축구를 해줘서 하다가 칠구 떡볶이를 떡볶이를 칠구 먹었다. 떡볶이까지 먹었어. 그래서 79번은 바로 그런 걸 음. 79는 그런 걸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칠구 떡볶이를 찾아보니까 저도 호기심이 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구살 피자 찾듯이 얘도 한번 찾아봤더니 진짜 있는데 이 칠구라는 게 왜 붙였을까? 나는 그 오구 쌀 피자는 뭐 맛있어서 오고 생각나서 오고 했는데 얘는 그러면 칠구는 도대체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79년 그 뭐야 주인이 이거 만든 개발한 사람이 여기라네요. 79년생이래요. 그래서 79년생 그 주인이 뭐야 레트로 그 감성으로 옛날 추억의 그런 음식을 생각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발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제품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더네요. 그래서 이제 뭐 카페 같은 거 또 뭐 어쩐 이런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 그 복고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레트로 감성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떡볶이 같은 게 그런 거를 그 내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학교 앞에 뭐 분식집에서 먹던 막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연상하면서 이제 새롭게 그 브랜드로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떡볶이. 예, 칠구 떡볶이 79년생 주인이라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젊은 사람이. 예, 젊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칠구 떡볶이도 그렇고 오구 쌀피자도 그렇고 오구 다 쌀피자. 공교롭게 그 인천에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인천 사람들이 그런 그 저기 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나? 하여튼 그런데 좀 강한 것 같아요. 연예인도 많잖아, 인천 쪽에. 예, 맞아요. 그런가 봐요. 예. 자, 그래서 자, 이게 그 75번부터 79번까지가 오늘 우리 공부한 건데, 그 관련된 이미지 뭐 이렇게 공부할 것이 그닥 없어서 그냥 이것만 해놨어요. 아까 76 얘기했었죠? 76하고 네. 철렵하고는 발음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음, 붙여진 거라고 했어요. 또 하나 여기다 제가 못 썼는데 또 뭘 썼냐면, 뭐에 연결하냐면 체육을 연결하세요. 체육. 체육. 체육관이라는 게 체육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철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성인 남자들이 냇물에서 고기를 여름철 잡으며 피서법의 즐기는 놀이. 하나로 남자들이 냇물에서 고기를 잡으며 즐기는 놀이래요. 이렇게. 철렵하자고 하는. 아, 여자들도 해요. 우리 여자들 때는.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예. 과거에는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음. 그렇게 같이 기억하세요. 이 철렵을 누가 간다고요? 남자들이 여기서 지금 여름철 남자들이 피서가 오겠지만 가는 거죠. 우리가 더 기억 잘하기 남자 다 위해서 가요. 남자 다 체- 가요. 체육대 학생들이 예, 금번생 네. 훌륭해요. 체육대학 학생들이 학생들이 물고기를 여름에 잡으러 철렵을 여름에 간 거예요. 철렵을 가서 음, 고기를 잡았다. 네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 체육도 같이 연결해서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월 칠석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그 전설인데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못 만난 견우 직녀를 1년에 한 번씩 까마귀가 만들어준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반가워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칠성날 전에 내리는 비는 서로 타고 갈 수레를 씻어서 물로 씻어서 준비하는 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대요. 이건 뭐 근거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그래서 유난히 그 7월 칠석 되면은 비가
그때 이제 좀 많이 내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아마 장마철 지난 다음 장마 때라 하여튼 그러지. 여름에 갑자기 막 소나기 오고 막 하는 그런 시기 네. 뭐 이런 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칠구. 요거 음. 친구, 축구, 칠구 떡볶이. 이거 다 기억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는 방법이 아까 어떻게 했죠? 친구랑 축구를 친구를 만나서 하고 축구를 나서 하다가 친구 떡볶이를 응. 친구 먹었어. 떡볶이를 먹었다. 네네. 이렇게 잘하셨어요. 하는 그런데 하나 더 여기서 얹어드리면, 그러면 서울에서 79번은 어느 지역일까요? 영등포구. 예, 영등포구에 어떤 걸까요? 네. 영등포에서 아주 유명한 건물이에요. 아, 저기 영등포구였나? 아주 유명한 건물이에요. 63 영등포에, 빌딩이 영등포에 응? 있나? 63 대표적인, 빌딩이 응?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아니, 63 그거보다 빌딩? 더 유명한 거. 63 빌딩? 네, 육사빌딩. 63빌딩입니다. 정답. 63빌딩이에요. 이게 63빌딩인데 왜 79야? 이러면 안 돼요. 네. 63빌딩은 앞에 지나갔어요. 그때. 그래서 혼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야, 음. 63번은 그 서울의 금천 구로구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실제 63빌딩이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영등포구거든요. 영등포구에 있는 63빌딩이 바로 79번이에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죠. 자, 헷갈리지 네. 않게 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63빌딩에서 친구랑 만나가지고 거기서 축구를 하고 나서 축구를 하고서는 이제 다 칠구 끝나고 난 떡볶이를 다음에 먹었다. 칠구 떡볶이를 시켜 먹었다. 먹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79번이 어디라고요?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 육사빌딩. 네네. 영등포구에 있는 63빌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63하고 79하고 좀 헷갈리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네. 실제 63번은 그 구로공단에 해당이 되는데, 구로공단에 있는 구로공구 상가가 63번이에요. 근데, 이거랑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공부하면서 그런 게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런 걸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영어 속어를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걸 각각 쪼개갖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더 막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 4, 5, 6까지 했었고 7번도 한 것 같은데 자 7번은 ECBC 해갖고 아주 조그마한 작은 그런 이 BIT 하면은 비트 해갖고 우리가 컴퓨터가 사실은 그 이진법에 의해서 작동하는 기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진법에 쓰는 그 자그마한 단위를 비트라고 해요. 그래서 1비트, 2비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ECBC 하면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서울의 그 7번은 강동구에 있는 천호 문구 완구거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려드렸죠. 그 문구 완구점 사장이 굉장히 뚱뚱한데 다이어트 하느라고 새 모이만큼 조금 먹는 거예요. 그래서 22시라고 했어요. 그걸 같이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 천원 문구 완구거리 그림이 같이 있는 것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걸 같이 해드렸더니 조금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은요. 여기 그림을 안 그렸지만 8번은 우리가 뭐였죠? 그 해시태그가 8번. 8번이? 8번 없었는데. 지금 저기 6번은 공유기였고 4번은 공사의 아, 응, 8번이 저기 응. 뭐야. 8번이 8번이 저기 뭐야. 팔도라면. 그렇죠. 팔도라면. 팔도라면이죠. 팔도라면. 예. 그러니까 여기 8번은 그걸 생각하세요. 팔도라면을 떠올리셔요. 그 팔도라면을 먹어 사람들이 이게 지금 로데오 거리예요. 천호 로데오 거리인데 이 지역은 여기 그 그림은 안 넣었지만 그 천호 로데오 거리에서 이제 팔도라면을 먹는데 이 팔도라면은 어딘가 좀 맛이 이상해. 이게 유통기한이 지난 건가? 어쩐가 이런 좀 약간 의심을 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if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의문점이 많거나 불확실한 것을 if라고 그래요. 여기 if가 if 해서 우리 학창 시절에 가정법 네. 배우셨죠? 내가 네. 만약 새라면 해갖고 if I were a girl 내가 만약 사람은 나일 텐데 뭐 이렇게 실제는 새가 아니니까 그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때 네. if라는 말을 써요. 아, 그리고 음. 좀 저기 배웠네요. 저랑 같이 if랜드 하셨잖아요. 예, 예. 네. if랜드가 가상의 땅이라고 했죠. 네. 현실은 없는 만약의 땅이에요. 만약의 땅.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때도 if를 썼거든요. 여기 앞에 if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맛이 괜찮은 건가?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긴 거 아닌가? if를 앞에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은 그 해시태그가 뭐였냐면 공부 연구였었죠. 연구 연구. 없다 하는 그 연구. 네. 그런데 이게 그 서울에서 강동구에 가면은 강풀 만화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있는데 거기서 연구가 심형래가 이렇게 만화를 보는 거예요. 만화를 보는데 그 만화 영화 같은 걸 이제 봤는데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막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교수형에 처해지다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댄스 온 에어라고 해요. 댄스는 춤추는 거잖아요. 온 에어. 공기 중에서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달려가지고 몸이 덜렁덜렁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수형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간이 오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네요. 좀 있으면 또 맞춰질 것 같아요. 나가겠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